올 상반기 항공업계가 말 그대로 깊은 수렁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스타항공의 노딜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역시 인수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건데요. 다만 급증했던 화물 운임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항공업계 주요 이슈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항공업계 노딜 우려가 지금 깊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노딜에서 비롯된 건데 이후에 이스타항공이 내놓은 자구책이 지금 나왔습니까? 네, 지난달 노딜 이후 이스타는 최근 재매각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측은 법정 관리에 앞서 인수자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노조는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론을 내세우며 회사가 하루빨리 법정 관리를 신청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스타는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경우 회생보다는 청산 절차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 비행기를 한 대도 못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다 미지급금이 높아 회생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는 현재 사모펀드 등 5개사가 회사 측의 인수 의사를 밝혀와 초기 단계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블 임금 250억 원가량을 포함해 총 1,700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금은 인수자 쪽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선을 그었지만 기업 회생 신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스타항공도 그렇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난기류를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유화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 매수자 측인 현산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12주간 재실사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금호산업과 산은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계약 무산의 법적 책임이 HDC 현산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계약 무산을 가정해 둔 언급도 있었습니다. HDC 현산 측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소송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HDC 현산에 대한 압박용이 아닌 계약 무산에 따른 플랜 B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HDC 현산은 7주간 아시아나에 대한 실사를 벌였는데요. 또한 인수 준비를 위해 6개월간 인수단을 파견해 준비 활동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사내는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거래 종료 당일에 12주간의 재실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는 노딜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아시아나를 채권단 관리 아래에 두고 새 인수자 찾기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불황을 겪는 항공업계에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때문에 국유화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는 11일입니다. 산은의 최후 통첩에 현산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른바 국유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네, 먼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국유화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유화는 산업이나 기업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시아나의 국유화는 온전히 국영기업이 되는 방식이 아닌 은행의 관리하에 들어가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처럼 사는 계열사로 편입해 한시적 국유화를 거치는 겁니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 등을 거쳐 몸집을 줄인 뒤 시장에 다시 내놓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현재 사내는 아시아나의 영구채 8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식으로 모두 전환할 경우 지분 36.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데요. 여기에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40조 원 규모의 기한기금 투입도 검토 중입니다. 사는 관계자는 아시아나 매각이 무산되더라도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단 주도의 경영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는이 지분을 갖는 것은 엄밀히 말해 국유화가 아닌 은행 관리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항공 화물을 보면 굉장히 급증을 하다 보니까 운임료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긴 했었는데 하반기에도 운임 인상이 이게 계속 될까요? 네, 올해 상반기 항공화물 운송료는 지난해 대비 약 4배 높은 비정상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 운항 패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항공사들이 여객 감소로 파산 위기에 몰리자 끊긴 여객기들을 화물기로 활용하는 자구책을 마련한 겁니다. 평소 여객기가 운송하는 화물 규모는 전체의 약 4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마진은 낮지만 급감한 매출 보전을 위해 여객기 좌석에 화물을 싣고 운항하는 항공사들이 증가했는데요. 여기에 개인 보호 장비와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 방역 관련 물품 긴급 수송 수요가 늘어나며 단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화물 운송료 지수를 보면 상하이와 북미 구간 화물 요금은 1kg당 3.04달러에서 6.59달러로 117% 가까이 뛰었는데요. 이 지수가 생긴 2016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객 매출이 크게 줄어든 데 비해 항공 화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사 매출에서 통상 30% 내외를 차지했던 화물은 70% 수준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수출 기업들이 항공기 운항 급감으로 인한 운임 인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10대 수출품 등 고부가 가치 제품들은 항공 운송 이용이 많아 수출에 더 치명적이었는데요. 다만 운임 상승 효과는 서서히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중국과 미국을 오가는 화물 운임은 킬로그램당 3에서 4.5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비싸졌던 운임은 하반기 제자리를 찾아갈 전망입니다. 네, 오늘 항공업계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